루미아 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바로 쿼터뷰 배틀로얄 게임인 이터널 리턴입니다. 저도 한 4년 전쯤 처음 나왔을 때 즐기던 게임이 이번에 1주년과 스포츠 리그를 시도했다 해서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뭐라고요? 왜 4년 된 게임이 이제야 1주년이냐고요? 우선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때는 2020년 10월 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어느 가을날에 이 게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직 얼리 액세스지만 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스트리머와 그 시청자들이 이 게임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터널 리턴이 흥행세로 산뜻한 시작을 하였으나 이후 스트리머들에 의한 유행이 끝나게 되면서 힘이 빠지고 여러 밸런스 관련 문제로 많은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게임이 기울어져 갔죠. 그러자 게임사에서 이를 살리고자 듀오, 스쿼드, 2일차 자동 부활, 교전핀 삭제 등 많은 패치를 통해 유저들의 이탈을 막으려 했지만 하락 속도만 늦추게 되고 막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사람들 기억에서 차츰 잊혀져가는 와중 23년 여름 솔로랑 듀오의 삭제라는 초강수를 둔 상태로 7월에 정식 출시를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번 1주년이 된 기념으로 다시 이 게임을 해봤는데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선 튜토리얼부터 살펴볼까요? 튜토리얼로 들어가면 짧은 애니메이션 이후에 튜토리얼이 시작되게 되는데 많이 신경 쓴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튜토리얼은 총 3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이 게임의 기본적인 플레이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튜토리얼에서 알려줬다면 조금 더 좋았을 크레딧을 통해 키오스크에서 주문할 수 있는 영웅 아이템 혹은 전장 혹은 탈출 시스템이 빠져있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잘 알려줄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게임은 일종의 오타쿠 문화가 많이 첨가된 게임인데 그래서 수많은 취향의 캐릭터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근데 혹시 같은 복장의 캐릭터만 보면 질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게임엔 스킨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같은 캐릭터지만 여러가지 취향에 맞는 다양한 스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취향에 맞는 캐릭터들을 찾아봤으니 이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죠? 이 게임은 현재는 크게 두 종류의 게임이 존재합니다. 메인 게임이라 볼 수 있는 3인 스쿼드로 총 8팀과 경쟁하는 일반 모드, 그리고 4대4로 진행되는 코발트 프로토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 메인 DC는 아껴 먹는 편이다 보니 코발트 프로토콜부터 보실까요? 코발트 프로토콜은 우선 4대4 전투로 가벼운 느낌의 전투로 진행이 됩니다. 로테이션 캐릭터와 자신이 보유한 캐릭터 내에서 랜덤으로 캐릭터가 선택이 됩니다. 이 시스템의 경우는 옆집 게임의 칼바람의 나락처럼 뉴비가 새로 적응하면서 여러 캐릭터를 사용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초기에는 그랬을지언정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 이 모드는 뉴비가 시작하기엔 너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정도로 헤비해진 듯 합니다. 제가 이 모드를 많이 플레이하면서 느낀 건 이 모드는 MMR이 전혀 없는 듯하여 제 수준에 맞는 플레이어를 매칭시켜주는 게 아니라 아무 유저하고 인원만 맞으면 가져다 붙여두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는 신규 유저가 하기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메인 DC를 먹으러 가볼까요? 이 게임의 메인 모드는 3인 스쿼드인데 루미아 섬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아이템들을 파밍하고 야생동물을 잡으며 숙련도를 올려 그렇게 올린 숙련도와 아이템으로 상대 스쿼드를 전부 제압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선 장르가 배틀로얄이다 보니 새로 시작된 뉴비들이 처음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 같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이 게임에 저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뉴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끼리 게임을 하고 차츰차츰 실력이 늘다 보면 그때부터 이 게임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배틀그라운드처럼 여러 회복 아이템만 모아두고 마지막엔 존버를 통한 승리가 가장 좋게 될 줄 알았는데 이 게임은 그게 아니었더군요. 운석, 생명의 나무, 알파 같은 영웅 등급의 아이템, 소위 가차템을 빌미로 계속 전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전장이라는 시스템으로 필드 안에 있는 팀끼리 일명 막고라로 상대팀을 전부 처치하고 보상으로 가차템을 주는 등 교전을 자주 발생시키는 것은 이 게임의 숙련도 시스템을 잘 몰라도 이 게임은 싸워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학습시켜줬습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엔 어떤 식으로 파밍해야 할 줄 몰라서 낭비되는 동선을 줄이게 되며
이후 운석, 생명의 나무, 알파, 전장 등으로 여러가지 교전에 참가하며 전설 아이템 혹은 초월 아이템들을 맞춰나가면서 차근차근 늘어나는 실력을 체감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 이후에 CCTV를 열어두지 않고 교전을 하다가 양각을 잡혀 빠른 탈락을 할 때도 있었지만 잦은 교전으로 인해 더욱 큰 재미를 느꼈다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만 얘기하면 참 좋은 게임인데 물론 이 게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솔로와 듀오가 사라지면서 혼자 하길 선호하거나 친구랑 둘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스쿼드를 하게 되고 매칭을 통해 하면 모르는 사람이 2명이라 서로 합이 맞지 않는 경우 대참사가 나기 너무 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나중에 다시 솔로와 듀오를 추가한다 했으니 갓게임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게임 슐링 가이드 이터널 리턴이었습니다.